예, 참 뭐 대단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4,900을 향해서 이제 가는 흐름들이고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향해서 가는데 주요 섹터들 점검하고 행복한 고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메가사이클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 앞에서도 했겠지만 계속하게 되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것 아닌가 같은 느낌이 들더니만 어제 또 이제 오후에 그죠? 빼기 시작하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가는 건가요?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은 공급사 우위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EPS 추정치가 연초 대비해서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12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과연 올해 100조를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실려 있었죠. 참고로 2022년도에 4분기에 20조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44조 이런 이익단에서 지금 현재 150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조 저 처음 봤거든요. 분기 평균으로 지금 35조 이상을 지금 벌어들인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의 이익의 개선 속도가 지금 워낙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뒤늦게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PBR 자체가 1.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과거 2017년도 슈퍼사이클이 나타났을 때 PBR이 2.1배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ROE가 얼마였냐면 대략 한 17%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워낙 벌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체급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지금 24%에서 25%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밸류 캡의 상단이었던 2.1배는 분명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PBR 2.5배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추정 BPS가 지금 대략 한 7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2.1배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대략 한 16만 5천 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2.5배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19만 5천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만 전자까지 가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고 그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20만 전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충분히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고가가 14만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은 이제 거의 가시화가 된 거고요. 20만 원을 향해서 가는데 워낙 속도는 빠르지만 계속 가니까 누구라도 섣불리 이제 좀 파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계속 그렇죠. 올라간대, 그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이 그냥 소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몸을 좀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역시 좀 탄력이 떨어질까? 고점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TSMC 실적 발표 있었는데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 TMCS 나왔는데 하이닉스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이닉스가 또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EPS 추정치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걸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20조를 찍어줬고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현재 시장을 눈높이는 대략 한 16조 원대 후반 이런 부분에 맞춰 있는데 한 18조 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지금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FM 가이드 추정치는 100조 언더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한 120조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이클은 메모리, 특히나 범용 D램과 낸드 쪽에서 강세가 캐파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는 HBM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또한 낸드를 중심으로 이런 ESSD 물량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D램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정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현 시점에서 더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밸류를 비교를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1.8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5배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에서 거의 신고가 내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PBR 4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5를 넘어가지고 3배 후반대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2.5배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3배 이상 받아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90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게 PBR 3.5배 기준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마이크론과 키 맞추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숫자 보고 깜짝 놀랐다.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삼성전자 앞에서 24%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는 50%가 넘어갑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은 삼성전자 범용 D램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지만 SK 하이닉스도
또한 ROE 50%가 넘어가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닉스는 뭐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요. 예단해서 팔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예, 밀리게 되면 이제 수익을 일정 부분 확보하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자동적으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뭐 미리 팔았다가는 계속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부품주들은 소부장들은 어제 보니까 기판 업체들이 강하더라고요. 네. 코리아 서킷을 비롯해가지고요. 네, 소부장 쪽에서는 또 약간 순환매도 도는 것 같아요. 소부장 전략은요. 네,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유독 상대적으로 전자닉스 이 개선세가 워낙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못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키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TSMC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특히나 올해 이제 캐파 투자가 560억 불 뭐 이런 부분을 찍어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면서 추가적인 이런 반도체에 대한 캐파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 그래도 IT 소부장은 투심을 회복시키고 그래도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소부장단에서도 분명히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원익 IPS나 테스 같이 전공정 장비, 한미반도체 같이 TC 본도 쪽에서 최근에 SK 하이닉스형 수주 희소식을 밝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미 신고가를 간 이후에 나머지 여타 소부장 같은 경우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원익 IPS 테스가 전공정 장비에서 데포지션 장비에서 신고가 갔으면 유진테크 같은 종목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신고가 갔을 때 마찬가지로 반붐 온 작년 얘기했을 때 후공정 오사트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PER 20배 전후에서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이러한 대표적인 기판주도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죠. 25배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20배 넘어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코리아 서킷 말씀해 주셨는데 코리아 서킷가 자회사 인터플렉스 가지고 있는 FPCB 쪽이라든지 패키지형 기판 쪽이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레이팅 되면서 PER 지금 12배에서 15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기판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이런 종목들을 키 맞추기가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다. 저는 또 하나 다크호스로 해성 DS 같이 기존의 전장용 리드 프레임 하는 업체가 패키지용 기판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작년 말부터 리레이팅 됐다가 지금 조금 조정 나왔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PER 한 15배 언더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한 20회까지는 좀 따라가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뭐 연일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어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트렌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네. 조선 방산. 네. 쉬어가는 것이 기회냐. 오늘 조금 쉬죠. 사실 뭐 쉰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죠? 네. 정말 요즘 뭐 조정이 아닌 거예요. 일단 방산부터 얘기하면요.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 대장주에 있고 또 시스템도 가고요. 또 며칠 전에는 어젠가요? 삼양컴텍 관심주로 얘기도 하셨는데 맞아요. 방산주는 오늘 조정. 네. 기회로 삼아도 됩니까? 네, 지금 반도체가 사실 쉬어가는 모습이 그나마 삼성전자 잠시형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났다가 재차 삼성전자가 신고가 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기존에 전자가 쉴 때, 전자닉스가 쉴 때 올라갔었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차익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런 쪽은 계속 시속 게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전자와 닉스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전자 닉스가 쉬면서 지수가 쉴 때는 그 밑에 단에 있는 방산의 대형주들 그리고 대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저는 그 대형주 안에서는 현대 롯데물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3주 전이었나요? 12월 말만 하더라도 현대 롯데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둘 다 PER 올해 EPS 추정치 기준 18배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봤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나면서 PER이 지금 28배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도 페어 트레이딩,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올라와서 23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형주단에서 지금 상대적인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는 쪽은 저는 현대로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집트 대량 9조 짜리 수주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 이런 것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현대로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단에서는 MAC 솔루션이나 삼양컴텍 같은 이런 K2 전체와 같이 한번 수출 비중을 높이면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트레이딩 바이가 낫지 않을까
제 앞에서 예. 반도체는 계속 모아갈 수 있지만 이쪽은 기존의 고점까지 어느 정도 트레이딩 바이 형태로서 좀 빠질 때 사서 기존 고점 상단에서 좀 파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이제 한화오션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뭐 조선주 가운데서 한화오션이 뭐 cap 하나 봤을 때 탑은 아니잖아요. 네. 이슈는 그렇게 몰리고 있거든요. 조선주 전략은. 조선주도 동일합니다. 기존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반도체, AI 쪽에 돈을 벌고 있는 반도체와 전력은 긴 호흡으로서 계속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지만 그 방산, 조선, 원전 기존의 주도 섹터에서는 기존에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은 추세 꺾이면 팔고 신고가가 못 가는 종목들을 신고가 가는 종목들 따라가는 페어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조선주 안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이 뭐죠? 삼성중공업이잖아요. 차라리 이러한 종목들을 사서 지금 현 시점에서 빠질 때 좀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따라가서 기존의 고점 이런 고점에서 판다든지 하나오션이 꺾일 때 판다든지 이러한 전략으로서 좀 따라가는 키 맞추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플러스 조방원, 원전도 조금 쉬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 또 원전주 상당히 강세입니다. 조방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지요. 조선방산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에 대한 고민인데요. 사실은 코스닥은 5분밥 빼면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왜 그러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이제 코스닥 섹터 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잘 못 가는 섹터를 몇 개 분석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바이오가 좀 JP모건 컨퍼런스로 급등은 아니더라도 보면 뚝뚝 빠지는 바이오가 최근 좀 많아요. 왜 이렇게 약하죠?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전자 닉스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대형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 시점 증시의 탁금이 지금 90조 원을 넘나들고 있고 그리고 신용잔고가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8.7조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40조씩 터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비중을 보시면요. 상위 20위권 안에서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이 11종목 절반 이상인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세론 플러스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목마름을 아직까지는 해소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총 1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지금 좀 가운데 낀 것 같아요.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도 아닌. 딱 그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은 확실하게 숫자를 찍어주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피지컬 AI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안에서 사실은 로봇 빼면 지금은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유독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IT,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 2개가 약하고 IT가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나마 로봇은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IT 소부장으로 옮기고 확산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자 닉스로 쏠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약하고 바이오 2차 전지도 지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눈여겨보는 섹터 가운데 바이오 얘기는 했고요. 2차 전지하고 엔터주를 비교하면 어디 가나요, 지금? 저는 당연히 엔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홍콩에서의 2월 공연이 중국 전역으로 방송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3년간 어느 정도 23년 피크를 이후로 내리 사이클 자체의 하락 자체가 나타났었다면 올해 이제 다시 한번 증익으로 턴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4분기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미국 내의 구조조정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세 개 팀이 데뷔를 하면서 데뷔 비용 자체를 3분기에 큰 폭으로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2연이 되면서 그랬다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원인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5천억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BTS 지금 이번 주에 그 월드 투어 공연 발표를 했고 3월달에 신보 발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부분 이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5천억까지 이런 실적을 벌여들이는 부분과 그리고 PER 지금 한 35배 전후까지 내려왔다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브 조정 시에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박창윤 대표님의 오늘 관심주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반도체 특히나 그 안에서 이제 에이직 쪽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바로 칩셋 미디어인데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특히 비디오 코덱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IP를 가지고 있는 팹리스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자율주행 이런 거 얘기할 때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네, 칩셋 미디어가? 그런 쪽으로도 예, 지금 예. 항상 거론이 될 예. 수밖에 없죠. 비디오 IP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 자체가 전장 쪽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CCTV 쪽이었다면 지금 전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특히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번 CES에서 AI ISP 신규 비디오 IP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IP는 반도체 칩셋을 설계할 때 하드웨어 단으로서 어느 정도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가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IP가 자체 NPU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적용이 되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펌웨어처럼 소프트웨어 단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AI 영상 처리를 강화하면서 전장 쪽에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전장 쪽이 과거에는 중국 고객사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었다면 작년 3분기에 이런 수주 받았던 부분 라이선스 계약 체결한 것들을 보시면 일본의 빅3 안에 들어가게 되는 R사 뭐 이쪽으로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비디오 IP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부터 모바일향 미국 내 G사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전장이라든지 모바일향 이런 부분까지 또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자체 NPU가 ISP로서 이번에 발표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포인트 말씀드려보고요. 지금 가격은 18,0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20% 정도 업사이드 바라보고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15% 정도 다운사이드 리스크 감안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투자 전략 관심 종목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